and I will do the best I can with this life to be of use. And to stand here today means that I did as she asked, and if she were alive, she'd be very proud. So thank you for that. 안젤리나 졸리는 배우였던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녀가 1살인 무렵 아버지는 동료 여배우와 불륜을 저질러 그녀를 비롯해 어머니를 버리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아버지는 이혼을 하면서도 양육비를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며 그녀는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이에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직업인 배우를 포기하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돈이 되는 모든 일을 했지만 이런 어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정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이 당시 어머니는 이혼의 충격 때문인지 아버지와 똑 닮은 그녀를 보면 죄책감과 동시에 이유모를 분노를 동시에 느껴 그녀의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을 시켜 버립니다. 아버지와 똑 닮은 머리 색깔을 보면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 염색을 시켰던 것이죠. 후에 성인이 된 그녀 역시 이때 염색을 계기로 항상 갈색의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배우여서 그런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영화관에 가며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슴 속에 배우라는 작은 꿈이 자라기 시작하죠. 이 때문에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라스베거스의 도박사들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영화로 인해 그녀의 인생과 성격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영화를 같이 찍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문제는 아버지와 불륜을 일으킨 여배우 스테이시 피크렌과 자신의 어머니도 함께 영화에 출연했기 때문이었죠. 어린 그녀는 얼떨결에 촬영을 하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그녀는 영화를 찍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칠 수 없었고 이때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을 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피해의식도 생기게 되죠. 이때부터 그녀는 늘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가까스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고립되어 그녀는 이윽고 내가 살아있는 시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면도컬러 자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녀가 13살이 되던 해 이윽고 자살기도까지 하게 되죠. 이 당시 그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역 내에서도 꽤나 부유한 아이들이 다니기로 유명했는데 하지만 그런 아이들과는 달리 그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늘 중고 가게에서 옷을 구입해서 입어야 했고 아이들 또한 빼빼 마르고 입술이 통통하며 안경과 교정기 그리고 뭔지 모를 남이 입다 버린 옷을 구매해 입는 그녀를 더럽게 느꼈고 그녀 역시 아이들과 자신 사이에서 왠지 모를 고립감과 항상 주변의 눈치를 보며 매우 어두웠던 분위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3년간 지독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죠. 후에 한 프로그램에서 타이거 JK는 안젤리나 졸리와 동문이라고 밝히면서 언제나 혼자 길을 걷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고 밝히기도 했죠.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그에 비롯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어린 그녀는 더 이상 그녀 혼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항상 불안에 떨며 품속에 칼을 숨기고 다녔고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나는 죽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지속적인 자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해를 하고 곧이어 따라오는 통증을 느끼며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평온을 되찾는 굉장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이 유일하게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이를 계기로 그녀는 장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14살 때 자퇴를 하며 집에서 시체 처리 방법법을 공부해 자격증을 따기도 했죠. 이 당시 그녀는 자퇴 전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 연인 사이로 발전해 사귀기도 했는데 이때 가출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기도 하며 칼을 수집하는 위험한 취미도 가졌죠. 이에 그녀의 어머니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녀가 매우 걱정이 되어 차라리 밖에서 나가지 말고 남자친구와 같이 살아라며 집에서 동거를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며 그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학교에 돌아갔지만 한번 틀어진 친구들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었고 극심한 고립감과 우울증은 이내 그녀를 집어삼켜 더더욱 심연으로 그녀를 끌어내렸죠. 이 당시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모델 일에 지원을 하기도 했으나 어릴 적부터 겪은 우울증 때문인지 내성적이고 조용한 그녀를 본 심사위원들은 너무 어두워 보인다는 이유로 그녀를 탈락시키기 일쑤였죠.
이후 오빠의 학생 영화에 간간히 출연을 하며 연기 커리어를 쌓은 그녀는 마침내 1993년 SF 저예산 영화 사이보그2의 주연으로 발탁이 되어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되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영화는 크게 실패를 하며 그녀의 자존감은 더욱더 낮아졌고 이때의 충격으로 그녀는 자신 때문에 영화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1년 동안 오디션을 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 침대에 누우며 허공을 보는 어두운 나날을 보내게 되며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각종 헤로인과 마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약을 접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이전보다 더욱더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아 결국 살인 청부업자까지 고용해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던 그녀는 첫 번째 할리우드 영화 해커스에 출연. 이 영화는 해커 조이가 기업 시스템 네트워크를 해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극중 그녀는 케이트로 출연해 영화 자체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평론가들로부터 그녀의 연기력은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해커스에서 같이 연기한 배우 조나단 리 밀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결혼식 날조차 그녀는 기괴한 행동으로 관객들을 경악시키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검은색 고무바지와 흰색 티셔츠에 피로 밀러라는 이름을 새기며 결혼식장에 나타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경악하기도 했죠. 그래도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는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 줄 알았던 그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배우로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영화 조지 월러스에 출연하면서 부터인데 이 영화는 인종차별주의자 엘라베마 주지사와 대통령 후보 조지 월러스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 이때 그녀는 월리스의 두 번째 아내 코넬리아 역을 연기하며 비평가들로부터 연기에 대해 극찬을 들으며 이내 골든글로브 최우수 미니시리즈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에미상 후보에도 오르는 영광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 속 심연은 더욱더 그녀를 집어삼켰고 이제는 헤로인과 마약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던 와중 1998년 영화 지하에 출연. 이 영화는 1980년대 후반 헤로인에 중독되면서 삶과 경력이 파괴되고 에이즈로 삶을 마감한 지하 커렌지의 일생을 다룬 영화로 이때 그녀는 슈퍼모델 지하 커렌지로 출연을 했죠. 그녀는 당시 극중 마약에 의지하던 그녀의 삶이 지금의 그녀가 처한 상황과 같아 동지감을 느꼈고 실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영화에서 그런지 자기 안에 있는 심연을 그대로 끌어올려 연기를 해 평론가들로부터 연기에 대한 극찬을 받아 그녀 인생 처음으로 미국 배우 조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플래닝 아트에 출연. 극중 그녀는 매일 나이트에 드나들며 인생을 춤과 비교하는 나이트 죽순이인 존으로 출연. 이때 그녀의 인상적인 연기로 그녀는 내셔널 보드 오브 리뷰에서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여배우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그녀는 밀러와 이혼을 하고 뉴욕으로 이사를 해 낮에는 연기 연습과 촬영을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통해 연출과 시나리오를 공부하기도 했죠. 그리고 연이어 1999년 그는 코미디 드라마 푸싱틴에 출연. 이 영화는 항공 관제사라는 다소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영화로 극중 그녀는 러셀 벨로 출연하는 밥 손튼의 매혹적인 어린 아내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엔 정신병원에서 지내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처음 만나는 자유에 출연. 이 영화 역시 과거 자신의 모습을 영화에 투영시키며 각종 언론과 평론가들에게 연기력에 대한 극찬을 받아 골든글로브 주연과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 촬영 이후에도 지속된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내면의 어둠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친오빠와 키스를 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해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며 각종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그녀는 드라마 푸싱틴에서 만난 밥선튼과의 인연으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대중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연이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레 썬튼과 결혼을 약속했다며 발표를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3일 전 갑자기 이유 모를 자살 충동에 휩싸여 그녀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논란 속에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만 결혼식마저도 기괴한 의식 때문에 식장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서로의 피가 담긴 목걸이를 걸고 식장에 들어서는 다소 기괴한 의식을 치렀기 때문이었죠. 이때 그녀는 헐리우드에서 지금의 린제이 로한과 마찬가지로 헐리우드의 문제
금지하라는 꼬리표가 늘 달고 다녔는데 그녀의 발언 하나하나마다 항상 문제가 되며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죠. 어느 날 생방송 인터뷰에 남편 썬튼과 함께 등장하면서 우리 방금 차에서 성관계 맺고 왔어요 라고 자랑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누가 봐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성 행동과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헐리우드의 이슈메이커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2001년 툼레이더에 출연하면서 그녀의 배우 인생과 그녀의 가치관은 바뀌게 되는데 이 영화는 당시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툼레이더를 각색한 영화로 이때 그녀는 주인공 라라 크로프트를 위해 영국식 악센트와 무술훈련을 받아야 했죠. 영화 자체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으나 그녀의 연기만큼은 대호평을 받았는데 평론가들은 라라 크로프트는 안젤리나 졸리만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라며 극찬을 하였고 이 영화를 계기로 그녀는 여성 액션 스타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과 동시에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의 가치관 또한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툼레이더 촬영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부터였죠. 이때 그녀는 자신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엔 자신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이 당시 그녀는 우울증으로 허우적거리는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촬영이 끝나고 곧장 유엔 난민 기구에 연락해 최대한 자신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시에라리온과 타자니아에 18일 동안 파견되어 수많은 난민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해 2주간 머물면서 난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국제 유니세프 긴급구호에 $100만 기부하기도 했죠. 이 액수는 현재까지도 개인으로 받은 가장 큰 유니세프 기부금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는 단지 아이들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도운 것이 아닌 그들을 도움으로써 그녀 자신에게 살아갈 목표와 나는 아직도 쓸모가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봉사활동에 전념하게 되죠. 세계 각지의 나라를 돌아다니며 모든 지역의 유니세프 외근 직원과 같이 생활하며 현장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그녀는 제네바의 유엔 난민기구 본사로부터 신선 대사로까지 임명이 됩니다. 이 당시 인터뷰에서 2002년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알리고 싶다. 사람들은 그들을 낮춰보고 무시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라고 대답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그녀는 현장에서 부모를 잃은 매덕스런 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이 입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그녀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마약과 자살 시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다시는 내 자신을 파괴하는 엄마가 되지 않기로 다시는 술과 마약을 손에 대지 않기로 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로 그녀 스스로 맹세하게 되죠.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매덕스를 입양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는데 영화 툼레이더를 촬영하면서 이때 같이 출연한 아버지와 화해를 해 관계가 나아졌지만 이내 그녀가 아이를 입양한다고 하자 아버지는 이제껏 그녀가 보여준 돌발적인 행동과 여러 기행 그리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던 그녀를 못 믿어해 입양을 반대를 했고 이 문제로 인해 그녀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져 버려 마침내 그녀는 그녀의 이름에서 아버지의 성 보이트를 법원에 소송하여 빼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때 그녀의 아버지는 액세스 할리우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해 자신의 딸을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이에 크게 상처를 받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나는 남남이다. 관계를 끊을 것이다 라며 아버지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간신히 아들 매덕스를 입양했으나 입양 3개월 후 남편 썬튼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언론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남편에게 소홀해져 이혼을 한 거다. 라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단정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영향에는 난민을 방문하는 유엔 여행과 배우이기 때문에 몇 달씩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소원해져 이혼을 한 것이라 대중들과 언론은 암묵적으로 확신을 했죠. 그리고 이 당시 아들 매덕스를 입양을 한다고 하자 각종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던 그녀가 과연 매덕스를 잘 키울 수나 있을지 본인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나 있을지 아동학대라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온갖 루머와 악플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매덕스를 입양했고 입양을 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때 그녀는 매덕스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다짐한 것들 그대로 술, 담배, 마약 등 몸에 해로운 것들은 일제 끊었으며 이후 매덕스를 키우면서 그녀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었고 삶의 활력이 돌기도 했으며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인생의 목표를 아들 매덕스를 키우면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걸으며 새 사람, 아니 어머니가 된 그녀는 툼레이더 2 판도라의 상자에서 라라 크로프트를 다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녀는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여자 배우로 등재돼 대중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후 머나먼 사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구호 지원을 다니는 사교계 명사 역할로 출연. 이때 그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연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죠. 이후 2005년 액션 코미디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에서 서로 다른 비밀 암살 요원인 존과 제인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전 작품들은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은 반면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함과 동시에 비평가들에게 영화를 인정받아 그해 7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죠. 그리고 이때 흥행과 함께 그녀에게 큰 선물이 오게 되는데 바로 브래드 피트와의 만남이었죠. 하지만 이 당시 제니퍼 애니스톤의 남편이었던 피터와의 불륜 관계로 언론에서는 안젤리나 졸리가 이 둘의 관계를 어지럽혔다.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둘의 사이가 멀어진 것이다 라는 언론의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에 그녀는 나는 나의 어머니가 불륜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유부남과의 불륜은 절대 안 한다라며 당시 피터와의 불륜 관계는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자신의 감정을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이들은 이후 피트가 2005년에 애니스톤과 이혼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둘은 연인 사이가 되고 서로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터뷰에서 2006년에 함께 아이를 가질 것이라 발표를 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해 5월 딸 샤일로를 낳았죠. 그리고 팩스라는 3살의 베트남 소년을 입양을 하고 이후 자하라를 입양, 비비언과 녹스를 낳게 됩니다. 이때 언론에서는 봉사활동과 입양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 커플은 브란젤리나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며 헐리우드에서 가장 선행을 많이 하고 매력적인 커플 중 하나가 되었죠. 또한 이때 피트는 그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호전시키려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죠. 이렇게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6명의 자녀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줄 알았던 그녀는 다시 한번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되는데 2007년 그녀의 어머니가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이 당시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슬픔에 잠기고 있을 때 피트와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심적으로 버팀목이 되어 지지를 해주었고 이를 계기로 그녀는 다시 한번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에서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87%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유방 절제술과 후에 난소 절제술을 해 조기 폐경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 이때 인터뷰에서 그녀는 폐경이라고 해서 나의 여성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 손주들도 보고 싶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어머니는 난소암 때문에 사망했다 라는 말을 하게끔 만들고 싶지 않다 라고 밝히며 수술 결정에 대한 자신의 신경을 밝히기도 했죠. 그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영화에 출연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배우가 되려는 동기 중 하나가 어머니의 연기 야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죠. 그 후 그녀는 2008년 영화 원티드에 출연. 이 영화는 평범한 청년 웨슬리가 우연히 아버지가 암살 조직에서 일했던 최고의 킬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의 킬러로 훈련하여 성장하는 이야기로 극중 그녀는 섹시한 매력의 폭스로 출연해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스릴러 영화 솔트에 출연. 이 영화는 러시아 정보원이 에블린 솔트를 이중첩자로 지목. 솔트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포위망을 피해 도주하고 남편을 보호하며 음모를 파헤치는 영화로 이때 그녀는 KGB 요원으로 기소된 후 도주하는 CIA 요원 에블린 솔트로 출연했습니다. 원래 에블린 솔트는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는 남성 캐릭터로 만들어졌지만 콜롬비아 픽처스의 임원이 그녀에게 역할을 제안해 결국 이 캐릭터는 여자로 만들어졌죠. 이 영화는 각종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며 이때 엠파이어 잡지의 평론가는 그녀의 연기를 매우 극찬해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 후 2011년 그녀가 각본, 제작, 감독하는 영화 In the Land of Blood and Honey를 개봉.
이때 그녀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2번 방문한 후 생존자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때 이 영화는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고 그녀는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공로로 사라예보 명예시민으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브래드 피트가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청혼을 했지만 이때 그녀는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후에 201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2014년 브래드 피트와 그녀는 프랑스의 가족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며 공식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 후 1959년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실사판으로 재구성한 말레피센트에 출연. 이 영화는 탐욕과 권력에 미친 스테판이 말레피센트를 배신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극중 그녀는 스테판에게 배신감을 느껴 그의 자식에게 저주를 내리는 말레피센트로 출연해 이 영화는 크게 흥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7억 5,7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올해의 4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이자 그의 인생에서 역대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죠. 그 후 언브로컨의 출연. 이 영화는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공군에 입대한 루이가 작전 수행 중 태평양에 추락해 47일간 사투를 벌이다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 2년 4개월간의 처참한 수용소 생활을 견디는 이야기로 이 영화는 일본군의 온갖 악행이 묘사되어 일본으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기도 했죠. 이때 일본 네티즌들은 안젤리나 졸리를 입국 금지해야 한다며 크게 논란이 되었고 그녀를 한국이 심은 더러운 첩자라는 오명으로 뒤집어 씌우며 불리기도 했죠. 평소 루이 잠페리니를 굉장히 존경한 그녀는 2014년 아카데미 박애상에서 그를 시상식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My hero, Louis Zamperini.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던 그녀는 돌연 2016년 브래드 피트를 상대로 갑작스레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녀는 전용기 내에서 술에 취해 피트가 매덕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였고 이때 그녀의 발언에 힘을 실은 목격지들도 대거 나타났죠. 결국 다음날부터 별거에 들어간 그녀는 곧장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던 중 기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사는 FBI로 넘어갔지만 비행기 안에서 녹취 파일이나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는 흐지부지 종료되었고 수사의 기밀권 때문에 폭력 행사 여부는 언론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들 매독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폭하게 군 것은 맞다고 밝혀졌죠. 이에 그녀는 브래드 피트의 마리아나, 알코올 남용 등을 이유로 독점 양육권을 요구해 피트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녀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아이들은 아직 어리므로 아버지와의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해 그녀의 허락 없이 아이들이 피트와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 있다는 판결을 취하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유감을 표하며 소송은 장기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후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이 쓴 다이어리를 제출해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증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도중 그녀의 변호인들은 피트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발언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피트의 변호인 측은 피트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녀가 7번째 아이를 입양할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에 피트는 6명의 자녀를 모두 사랑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입양해 키울 필요가 없다. 충분히 걱정하고 고민할 아이들이 있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기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렇게 기나긴 소송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피트는 자라날 아이들을 생각해 아이들과 아빠가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그녀는 피트와 불과 5분 떨어진 곳에 집을 구매해 대중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 안젤리나 졸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이번 화는 특히 더욱더 영상을 만들면서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었던 그녀가 어머니가 되면서부터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감정 몰입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채널의 방향성대로 인물의 인생을 마치 한 편의 단편 영화로 제작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